그러면 먼저 울산의대 미생물학교실 주철현 교수님께서 슬기로운 바이러스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현장 강연의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주철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을 할까 살짝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도 바이러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획 전에도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언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잘 알려주는 내용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를 피하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그런 것들은 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좀 이제 흥미를 끌려고 이렇게 좀 흉내 내가지고 여러분들 익숙한 슬기로운 그런 걸로 했는데, 내용이 좀 이제 쉽게, 이게 사실 강연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내용은 좀 가능한 쉽게 하려고 제가 맨날 대학생들만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모르는 거나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막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은 저도 좀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작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으냐?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우리가 좀 이제 크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 야구장 그림이 있는데,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전체 야구장 크기라고 하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야구공 크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실 야구장 가서 이 야구장 필드가 거의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자기 몸에 있는 몇십 조개가 있다 그러죠. 그거 하나의 크기라면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뭐 관심 있는 코로나 같은 거는 야구공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롯데 잠실에 있는 잠실타워 크기가 한 555m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1000분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은 미터 단위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미터라고 해서 이제 쓰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밀리미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1000배씩 작아지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배가 더 작다. 그 1000배가 어느 정도냐? 잠실 롯데타워를 555m로 보면 한 요 정도 크기가 1000배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이렇게 자기 키가 50cm 정도 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키의 반 정도가 줄어드는 게 1000배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미터 단위, 우리 사람 기준으로 이제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 이 잠실 야구장이라고 하는 이 세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균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그 세균으로 내려가면 마이크로 단위로 내려가요. 그거는 밀리미터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1000배가 더 작아진 크기예요. 거기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에는 이제 세균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죠. 거기서 더 작은 1000배가 더 작아지면 나노미터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1m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이래 갖고 1000배가 3번 작아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세상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요런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걸로만 볼 수 있는데, 현미경의 그 해상도가 그거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그런 아주 작은 크기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크기 개념, 작아도 진짜 작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자기가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거에서 물건을 만들고
어떤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대사 체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자기 유전자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건 실험실에서 조금 전에 본 야구장 크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제 붉은색으로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세포 배양이라고 그러죠. 실험실에서 이제 저도 그렇고 이게 세포를 많이 길러요. 여기다 이제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포가 죽는 거를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게 바이러스 감염되면 세포가 이렇게 뚱뚱해지면서 바닥에서 떨어지고 동글동글해지다 저게 죽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아 얘가 바이러스에 걸렸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일은 실험실에서도 굉장히 드물어요. 대신 정상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바이러스에 그러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번 강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좀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좀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 알 거예요. 좀비는 원래 뭐였죠? 그렇죠. 원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좀비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좀비가 되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 세포가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하고 접촉을 하면 그 세포가 감염 세포, 그러니까 좀비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바이러스는 특정한 생명체가 아니고 그런 정상적인 세포를 감염 세포로 바꿔서 계속 자기 유전자를 갖다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좀비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게 사람의 우리 몸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단위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무생물에, 그러니까 입자는 무생물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막 쫓아다니진 않아요. 좀비 바이러스처럼. 근데 친구는 여러분들을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잠깐 보니까 내용도 살짝 있던데 바이러스는 그럼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선물 줄 테니까 손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물? 네. 무생물. 그럼 답이 아직 안 나왔어. 무생물.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자,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뭐지? 이게 파란 옷 입은 친구. 네? 생물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까만 옷 입은 친구 맞아요.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 한번 들으세요.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굉장히 중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입자라 그러죠.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저기 보면은 이렇게 왕관처럼 삐죽삐죽하게 난 그건 바이러스 입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생물 상태예요. 그거는 아무런 생명의 징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포를 감염시키고 나면 생명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는 생물, 그 다음에 감염이 되지 않고 다른 세포나 사람을 감염시키려고 나오면 무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생물 상태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면은 피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를 막 쫓아와서 감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는 내가 스스로 가서 감염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좀비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광견병 바이러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든 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 뭐 요즘은 이 광견병에 걸린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옛날만 해도 야생동물이나 개나 뭐 이런 데 물려가지고 광견병을 걸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광견병에 걸리면은 뭐 사람을 예로 들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개가 있는데 보통 여기 보면 침도 막 질질 흘리고 있고
이게 이제 차인데 보통 걔는 차를 보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막 차를 보고도 막 달려들어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게 신경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팔다리 같은 데를 물리면 말초신경을 타고 계속 우리 두뇌 쪽으로 바이러스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다가 두뇌에 올라가게 되면 감염이 되면 굉장히 공격성이 증가하게 돼요. 공격성이 증가해서 지나가는 이 개가 지나가는 동물은 다 물어요. 근데 다 무는데 왜 무느냐? 이 타액에 이 침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물게 되면은 그 물린 동물도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겠죠. 그럼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런 개의 특성을 공격성을 띠게 만들수록 더 잘 퍼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나 변이를 거쳐가지고 지금 보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졌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수병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에요. 왜 물을 무서워하냐면 중추신경계를 건드려 가지고 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물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목젖이 깔딱깔딱 움직이잖아요. 여기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중추신경계 중에서 고기를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해 가지고 물 생각만 해도 목에 막 질식할 정도로 목이 쫄려요. 근육이 수축을 해가지고 물이 실제 없는데도.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게 만들어요, 이 바이러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침이나 이런 게 점점 더 희석이 안 되고 바이러스 농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에서부터 이제 도망을 가려면 바이러스가 언제 감염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온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때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숨 쉴 때, 먹을 때, 그 다음에 벌레가 물 때, 상처가 났을 때. 뭐 개한테 물리는 건 상처가 났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벌레가 물 때, 모기 같은 거에 물려서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먹을 때하고 숨 쉴 때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쫄쫄 굶고 살 수도 없죠. 그러면은 결국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완전히 바이러스부터 도망가겠다, 이건 안 돼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한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감기가 걸리거나 감염이 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가능한 적은 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두는 게 좋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먹을 때는 사실 요즘 여러분들은 거의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위생 개념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먹는 음식으로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는 요즘은 잘 없어요. 뭐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숨 쉴 때가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숨 쉬는 공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기청정기를 틀어놔도 뭐 바이러스가 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여러분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숨 쉬는 공기는 아직까지는 현대과학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 쉴 때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숨 쉴 때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호흡기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거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기침하는 사람한테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기침을 하는 사람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침, 가만히 우리가 숨 쉬는데 기침하진 않죠. 기침을 한다는 건 뭐 코로나가 됐든 감기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서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기침을. 그 사람 몸에서는 밖으로 밀어내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아까 광견병이 막 사람의 행동을, 개의 행동을 조절해가지고 다른 개한테 잘 옮겨 다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처럼 호흡기 바이러스는 목을 간지려가지고 기침이 잘 나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바이러스는 또 딴 사람한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침하는 사람을 보면 멀리 떨어져야 돼요.
기침하는 친구 바로 코앞에 가가지고 너 왜 그러니 이러면은 똑같이 감기나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왜 멀수록 안전하냐? 멀수록 이 뭐 여기서 뭐 어른들은 비말의 크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멀수록 비말의 크기가 작아져서 바이러스의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까이 갈수록 바이러스의 숫자가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뭐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감기라고 할게요. 감기. 그래서 감기는 사람 사이에서 옮는 거예요. 감기는 어떤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가만히 자고 있는데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가가지고 바이러스가 막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한테서 내가 옮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감염이 되면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주로 이제 다 같이 앓게 되는 게 감기의 굉장히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할 때 비말이 어떻게 퍼지나 그걸 갖다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기침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감기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든지 뭐 하여튼 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저 노란색은 큰 비말, 침방울 보일만한 침방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렇게 마주 앉은 사람한테는 샤워하듯이 저렇게 비말을 맞게 돼요. 네, 먹을 때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숨 쉬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럿이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떠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침에는 바이러스가 많거든요. 그 많은 음식을 다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장관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목구멍에 기도, 상기도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 상기도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또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를 갖다가 같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로 떠들면서 먹으면 그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말하면 저렇게 앞으로 옆으로 말해도 저 사람 앞에 있는 음식에 이제 막 침이 떨어지겠죠. 바이러스 그 침이 떨어져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친구하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즘 보면 식당에 가면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막 나눠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공기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 이런 큰 비말 덩어리만 막아도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숫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친구들하고 편하게 밥도 먹고 장난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시기는 이런 코로나처럼 뭐 어디 뉴스나 그런 데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릴 때 그럴 때는 가능한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밥 먹거나 그런 걸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 뭐 지금처럼 좀 코로나 가라앉았다든지 여름이나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이다. 그럴 때는 같이 모여서 음식 먹는 거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요번에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 누가 악당이에요? 자, 여러분 배트맨을 보고 악당이라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게 배트맨하고 이제 원래 이쪽 왼쪽에 이제 베인이라고 해서 악당인데 코로나 시대에 누가 악당일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엔 배트맨이 악당이에요. 자, 마스크를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 영화 닌자 거북 아는 친구들 있어요? 왜 일본 닌자는 마스크를 어디를 해요? 입을 하고 눈을 내놓죠. 닌자 거북은 어때요? 그렇죠. 입은 벌려놓고 눈만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입을 가리는 거를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나 마스크를 쓰는 거고 나쁜 사람, 악당이나 마스크를 쓰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서양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이유가 마스크를 잘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런 기본 상식에 대한 그런 개념 차이가 좀 크게 나가지고 그런 건데, 마스크는 사실 뭐 백신을 여기 보면은 RNA 백신을 개발하고 뭐 항바이러스제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마스크예요, 마스크.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서 백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 치료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마스크는 바이러스가,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가 30억 년을 넘게 진화를 해왔거든요, 사람하고 같이. 근데 그 바이러스가 맞는 적이 없었던 굉장히 강력한 장벽이에요, 그 바이러스에게는. 그래서 마스크만 써도 그 아까 얘기했던 침방울이 튀고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100% 막지는 못해요,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마스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크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마스크 크기가 필터, 이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공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필터의 크기가 보통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바이러스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했죠? 나노미터 단위라고 했죠. 훨씬 작잖아요, 바이러스는. 근데 왜 막아진다 그런 거죠? 자, 요거 질문, 이거 좀 어려운 질문.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구멍이 여러 개. 오케이. 정전기, 아우, 좋은 생각이에요. 뭐 정전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이거 맞추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세 겹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정답은 아니에요. 촘촘해서. 브라운 운동, 그까지 봤어요. 근데 선생님 힌트를 하나 줄게요. 바이러스는 마르면 죽어요. 바이러스 입자는 마르면 죽어요. 여러분들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하죠? 그 손소독제를 하면 뭐야?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지면서 바이러스가 말라가지고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뭔가 말라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해, 가까이 갔어. 큰 친구 한번.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서 어, 소독을 하는데 마스크 구멍을 통해서 침방울이 나올 수가 없어서. 맞았어요. 박수. 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입자보다 그 큼에도 불구하고 한 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말을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는 침방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에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으로 수천 개가 들어와도 감염을 일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라 비틀어지면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구조라는 게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 세포를 감염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말을 막기 위해서, 비말이 감염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실험실에서 한 번씩 이제 이거를 실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기 위해서 이제 세포를, 그러니까 세균을 배양하는 배지예요, 배지. 거기에다 손을 이렇게 딱 찍어보고 한 일주일 정도 기르면은 이렇게 많은 균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변기를 갖다 굉장히 더럽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장실 변기는 사람 손에 비하면은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사람 손이 제일 더러워요.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고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아까 보면 이제 비말,
그런 침방울에 묻어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그거를 만질 수가 있대요. 이렇게 이런 책상을 만진다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진다든지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사람이 기침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있는 그 침방울이 묻은 그걸 갖다 묻혀놓은 걸 내가 손으로 잡으면 그 손에 똑같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는 습관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어른들도 사실 이거 굉장히 지키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동물의 본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무리 작게 만져도 하루에 20번 이상은 자기 얼굴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누가 실험을 해보면은 얼굴을 못 만지게 하면 자아 정체성이 뭐 흔들린다거나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자기 얼굴을 계속 비빈다든지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계속 만지는데 뭐 턱을 만지거나 피부를 만지는 건 상관없는데 눈, 코, 입 여기는 가능한 안 만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키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얼굴 만지는 손을 자기 편한 손으로 정하고 습관을 들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른손을 주로 쓴다. 오른손으로 필기도 하고 뭐 물건을 만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가능한 얼굴은 왼손으로 얼굴을 만진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습관을 들여놓으면 좀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근데 어린이들은 특히 어린 경우에는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게 어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는 습관적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손 씻기는 당연히 중요하죠.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기침이나 그런 건 마스크를 통해서 막을 수 있지만 손을 통해서 오는 거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바이러스를 문질러 갖고 자기 얼굴이나 입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한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가장 쉽게 하는 게 손 씻기예요. 손 씻기. 근데 여러분들 손 씻는 거 밥 먹기 전에 당연히 씻고 그리고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을 때도 손 씻으라 그러고 부모님들이 손 씻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손 씻는 건 사실 제대로 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병원 협회나 그런 데서 3분 이상 뭐 이렇게 흐르는 물에 뭐 이렇게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끝날 때까지 손 씻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희망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안 씻어도 흐르는 물에라도 이렇게 가볍게 씻어도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세균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협회나 그런 데서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씻어야 되는데 바이러스 정도는 사실 흐르는 물에만 비누 없이만 씻어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씻겨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고인 물 말고 거기는 바이러스가 계속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손을 갖다가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을 씻으러 이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깨끗한 물이 이제 놓여 있어서 물을 마시기 전에 손을 씻으러 화장실을 갔는데 비누에 이렇게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손을 씻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친구 말아야 돼요. 손 들고 해봐요. 손 들고. 저기 노란 옷 입은 작은 친구. 씻어요. 맞아요. 씻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러스는 아까 이제 크기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이 상당히 깨끗해 보이지만 이 물잔이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식탁 테이블 위에 오랫동안 있었다면 여기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누 같은 거는 이게 사실 때 때문에 더러워 보이는 거지 이거는 실험실 무균실만큼 무균 수술실만큼 깨끗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계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세균의 그런 껍데기를 녹일 수 있고 얘는 바이러스의 껍데기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비누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표면에는 비록 때로 꼬질꼬질해 보이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어느 게 더 더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물이 깨끗한 물이 더 더럽다고 더러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비누는 때가 아무리 묻어 있더라도 이거는 살균제 혹은 항바이러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해야 그런 위생에 대한 개념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힘들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근데 화장실 가서 비누가 더럽더라도 공중 화장실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비누가 더럽잖아요. 그런 데서도 비누를 쓰는 게 훨씬 위생관념에 맞는 거예요. 현대적인 위생관념에는. 재채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재채기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침방울이 많이 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콧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안 듣는 친구, 어린 친구 없나? 콧물이 나왔어요. 휴지로 닦아야 돼요. 정답이 나왔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재채기를 할 때 수많은 침방울이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콧물이 나왔을 때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휴지가 없고 너 더러워 그러면 코를 이렇게 하고 들여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재채기하고 반대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기에 처음 걸려서 콧물이 날 때는 그 상기도에만 바이러스가 있는 그 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 그거를 바깥으로 퍼내는 거죠. 근데 코를 들이마시면 그거를 자기 폐 속으로 이렇게 들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계신데 애들한테 절대로 코는 들이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사실 코를 푸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코를 씻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뭐 수도가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코를 막고 풀게 되면은 애들은 이제 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좀 있거든요. 이게 짧았고 어른하고 달라서 어른은 당연히 풀어야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뭐 휴지가 없다 해서 코를 들이마시면 똑같이 폐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지만 특히 어린이들은 콧물이 나왔다. 이거 콧물이 왜 나오겠어요? 일단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걸 거꾸로 들이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코가 나오면은 이렇게 가볍게 닦든지 가장 좋은 거는 수도가에 가서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게 좋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술에도 바이러스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제 말을 하거나 할 때 입술이 계속 마르기 때문에 입술을 이렇게 침으로 많이 이것도 습관적으로 많이 적셔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에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얼굴 표면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입술을 갖다가 혀로 적신되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바이러스 또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롱하는 습관도 좋지 않다. 근데 안전하게는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앞에까지는 사실 그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약간 잠깐만 물 좀 마시고 갈게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 도망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도망가도 바이러스에 걸리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사위 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에 걸리는 건 완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가능한 조심해서 피하는 거죠. 근데 일단 걸리고 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뭐가 막아주죠? 면역이 막아줘요. 우리 몸의 면역도 이제 바이러스랑 오랫동안 사람이 진화를 해왔고 면역도 오랫동안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면역도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제 튼튼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근데 왜 뜬금없이 바깥에서 노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했느냐? 여기서부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면역력이라고 이제 요즘 흔하게 무슨 이제 광고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면역이에요. 면역이 강해도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고 면역이 약하면 감염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면역이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현대인들한테는. 그러면 적절한 면역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면역의 밸런스를 키워주기 위한 그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부모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름에 바닷가에서 실컷 놀면 그해 겨울에 감기 안 걸린다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게 요즘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바닷가에서 그렇게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놀아본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바닷가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좋은 화상이죠, 사실. 그 정도로 이제 피부가 타면 그해 겨울에는 감기를 안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있는 건데 비타민 D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를 자체적으로 합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태양빛을 보면 자외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면 비타민 D가 이제 충분하게 합성이 돼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면역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그 세포들이 작용을 서로 통신하고 막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비타민 D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이번 코로나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비타민 D 그 영양제 그런 걸 먹으라고 하고도 뭐 그런 언론에 이제 나왔는데 사실 먹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비타민 D는 약간 뭐 흡수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햇볕을 자주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놀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나 그런데 가능한 바깥에서 야외에 노출돼서 많이 노는 게 사실 바이러스나 그런 면역 밸런스에는 굉장히 좋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이게 어린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양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키가 크기 위해서 먹어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먹어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항체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막 움직여 가지고 항체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들이 죽어요. 잘못 만들어진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들은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감염이 되거나 면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포함해서 여기 보면 이제 색깔별로 다 있죠. 고기 종류, 탄수화물 같은 빵 같은 거, 그다음에 바이타민 같은 건 채소나 뭐 그런 데 많죠.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계속 재생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어른들은 사실 편식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라면만 드시고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기 몸에 축적된 밸런스 그 기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들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게 충분하게 축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골고루 음식을 먹어둬야 키도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났을 때 동물 중에서 제일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난 게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나 말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 막 걸어 다니잖아요. 엄마 저 찾아다니고.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은 우는 거랑 엄마 저 빠는 거랑 두 개밖에 못 해요. 그러다가 태어나고 나서 뇌도 이제 계속 발달을 하는데 뇌가 발달하는 거하고 비슷한 만큼 면역도 발달을 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시기에는 면역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분들 근데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챙겨 먹을 알아서 챙겨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좋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면 되겠어요. 엄마가 챙겨주는 거를 골라내지 말고 잘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 토마토 싫어요. 그래서 토마토 자꾸 빼내고 그런 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면역에.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골고루 먹으면 면역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마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뭐 혹시 질문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몇 개만. 예. 저 먼저 사람 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생물인 상태인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빨리 해서 지나갔는데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의 증식을 하기 위한 정보를 유전자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입자라는 그 안에는 그 유전자를 둘러싼 택배 상자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단백질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박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유전 정보가 다른 세포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자기하고 똑같은 또 택배 상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요 저런 바이러스 입자는 뭐냐면 그 택배 상자만 이거 우리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저 상태에서는 택배 상자가 그거는 택배 아저씨가 날라야 되고 누군가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이러스가 생물인 상태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유전자가 활동을 할 때만 어떤 생물의 상태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손으로 맨날 만들면 손을 씻어도 핸드폰은 못 씻으니까 핸드폰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옆에서 금방 친구가 얘기해 주네. 알코올로 소독을 하거나 그 우리 손 세정제 있잖아요. 그 손 세정제가 알코올이에요. 그런 걸로 같이 이제 만져주면 되겠죠. 네. 비타민 D가 많으면 이상해져요? 비타민 D가 많으면 비타민 D가 많으면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냐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몸에서 대부분은 뭐 과량 복용할 정도로 그렇게 되진 않고 그것 때문에 해를 아무리 많이 쬐다고 해서 비타민 D가 흘러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몸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넘치는 거는. 질문이 있네요. 네. 질문은 아니고 비타민 D가 없으면 계열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계혈병 그런 거는 비타민 부족한 종류 맞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도 평소에 저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은 다 외부에서 온 거예요. 우리 몸에는 우리 세포만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랑 공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도. 그래서 그거를 만성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바이러스들은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키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공용으로 쓰는 여러 시설 같은 데 보면 항균 필름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필름 아래 있는 거 보면 그 CU라고 알파벳 적혀 있던데 그거 화학기호로 구리 아닌가요? 맞아요. 네, 구리 네. 항균 효과가 있나요? 있다고는 하는데 크게 효과는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항균 필름이 묻어 있다, 저거 안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100개 있다 그러면은 1개 정도, 2개 정도 없앨 정도,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애들이 그런 거 하나하기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잘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밖에서 햄버거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부모님들이 챙겨주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강연을 준비하기 앞서서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숭이 죽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원숭이 죽창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마스크를 잘 쓰고 긴팔을 입으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마스크는 사실 저희가 이제 몇 년간 계속 쓰고 있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웠거나 신경이 쓰이는 면이 없었는데 긴팔을 입어야 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접촉만으로도 옮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그렇다면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곳은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모든 바이러스 감염은 이제 확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피부하고 그러니까 감염 원숭이 두창 감염된 사람의 피부를 내가 이렇게 만졌을 때 아니 비볐을 때 감염될 확률이 얼마가 있느냐? 0은 아니에요. 모든 일엔 0은 없어요. 하지만 0.00001% 뭐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도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계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 호흡기로 통해서 마스크를 써서 막고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작동을 하려면 바이러스가 작아야 되고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원숭이 두창은 옛날에 천연두라고 하던 사람이 앓던 그거의 원숭이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사람한테 건너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쉽게 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문제지 원숭이 두창을 어린이 근데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것도 피부 접촉을 통해서보다는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타액 침방울이 큰 것들이 튀기 시작하면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란 게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마스크란 건 어디나 확률을 줄여드는 감염 확률을 줄여드는 제일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크는 뭐 오케이고 뭐 긴팔 그거는 좀 물음표네요. 마스크를 꼭 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연 진행해 주신 우리 주철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요, 저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몸소 피하는 방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강연 들어서 아시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지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